2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수익자를 위한, 수익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예요. 그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일단 틀렸죠.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틀렸죠. 제3자 지워야 되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되고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특약을 했다 해서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죠. 자, 제3자 권리 언제 생겨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자, 이거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낙약자에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제3자가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 대하여라고 해야죠. 이런 게 틀이에요. 계약의 이익을 받을 표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3번.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는 요약자가 한다. 자, 4번하고 5번. 4번.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 5번. 수익자와의 사이의 대가 관계. 다 같은 말이죠. 요거 말하는 거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이게 대가 관계죠. 그런데 요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여기에 뭔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요약자든 낙약자든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죠.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응할 수 없고 5번도 마찬가지죠. 요약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의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 채무행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옳은 거 4번.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기본관계, 대가관계. 29번. 해제. 단독행위죠.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 엄발행, 수표발행과 같은 엄수표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조건 붙이지 못한다. 1번 옳은 지문. 다만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 붙이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하고요. 채무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한다. 자, 2번은 좀 몰라도 되는 점이에요. 이거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다만 여기 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를 하고요. 대금을 주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 상태에서 해제가 돼요. 그럼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을은 대금 반환 청구하겠죠. 이게 원상회복 청구권이에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 매수인은 대금 반환 청구. 그런데 요거는 소멸시에 걸려요. 근데 이거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일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제할 때 출제하는 기관이 조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2번에서는 지문을 굳이 빼지 않은 이유가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중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 요거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요거 좀 기억하시라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굳이 몰라도 되고 저거 이제 확인하십니다. 자, 3번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선악불문하고 이익 전부 반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 선악불문 이익 전부 반환. 자, 틀린 건 4번이죠. 분명하게 틀렸죠. 4번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가산 의무 없죠.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죠.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이자가산 의무 없다. 자, 4번 틀렸죠. 자, 5번은 계약이 해제되면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3자가 보호된다. 이렇게도 말을 바꿔요.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죠. 네? 이 계약 해제의 소급표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 이퀄 계약 해제의 소급표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 제3자 아닌 놈들을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죠? 채권 양수, 채권 압류, 가압류,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상속인 수익자, 무허건물 관리 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매수인이 임대 권한말을 부여받아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 임차인,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나머지는 다 보호가 돼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보호되는 놈 중에 아주 잘 나오는 놈이 하나 있어요. 보호되는 놈 중에. 부동산 가압류한 놈이에요. 보호되는 놈 중에 아주 잘 나오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호되는 제3자는 그랬을 때 아닌 놈 4개에다가 보통 요 놈 꼭 끼워 넣어요. 그게 5번이죠. 갑의 을이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가 즉 채무자 을의 부동산 등기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그때 그 부동산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즉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 채권자한테는. 그래서 5번은 키워드가 부동산 가압류고요. 첫 번째 줄 채무자는 매수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 채권자는 매수인의 채권자를 말합니다. 보호되기 때문에 이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해제의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친구 4번. 30번에 1번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2번 일방예약으로 추정이 되죠. 2번.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을 주죠.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게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죠. 자,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대금 제공할 필요가 없지요. 완결의 의사를 표시해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니까 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때, 즉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때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죠. 뭘 주면서 행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죠? 네? 계약금, 배약, 배액 해제.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죠. 또 환매권 행사.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행사하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매매 예약권은 매매 대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예약환급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의 제척기간 이렇게 되죠.
자, 4번. 이하간접권 재산권이죠. 팔아먹을 수 있죠. 팔아먹을 때 이하그 의무자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받을 필요 없죠. 재산권인데. 이하그 의무자 동의를 왜 받아? 자, 5번. 부동산 매매 이하관권은 뭐 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 있고. 나등기, 본등기하면 손해가 소급하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되죠. 이 4번이 틀렸죠. 이하그 의무자 승낙 없이도 얼마든지 이하관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31번 계약금을 주고 받았네요. 그런데 1번 을이 중도금 지급 이행 착수했네요. 이행 착수했으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2번 갑이 100을 제공하고 해지하네요. 근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네. 공탁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공탁하지 않아도 계약은 해지됩니다. 자, 3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도금 이행기 전에 이미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 또는 100 상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3번이 답이죠. 4번은 계약금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계약금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을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했을 때 갑. 받은 계약금의 배액이에요? 받기로 한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에요? 받기로 한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라고 그랬죠?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약정 계약금의 배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3번. 32번 담보책임. 1번, 2번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 어떻죠? 선의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라면 해제. 매도인도 선의라면 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번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짐은 2번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짐은 악의의 매수인은 뭐만 한다? 해제만. 3번 일부 타인 권리. 선악골무라고 뭐 할 수 있고 대금감액 청구. 선이라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3번 X. 4번 수량을 지정했는데 수량이 부족하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부실. 선의만, 매수인이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죠.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선의의 매수인만. 자, 5번은 저당권이 실행됐죠. 그럼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음으로써 소유권을 방어했다면 매도인에게 구상권, 즉 출제액 상환도 청구할 수 있죠. 선악불문하고.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 담보책 요거 외워가지고 풀어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답은 3번.